잠수함 전력은 최후의 군사력이다. 바다 밑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가장 은밀한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서로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무기체계도 잠수함 전력이다. 동해, 남해, 서해 바다 밑에선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이 쥐도, 새도 모르게 들락거린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동해는 세계에서 잠수함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 중 하나다. 삼면 바다 밑 지형을 모조리 꿰뚫게 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파악한 해저 지도를 한국도 공유한다. 한국의 바다를 지켜내는 데 한미동맹은 큰 힘이 된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과 맞닥뜨리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라는 분석을 당장 해낼 수 있다.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육상과 공중,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밑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바다 밑 지형을 파악하고 중국과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넓은 바닷속 어느 곳에 잠수함이 있는지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가와야 알 수 있다. 때문에 바다 밑 잠수함의 공포는 늘 위협적이다. 일본, 소음 적은 공포의 잠수함 운영. 바다 밑 싸움은 잠수함에서 내는 소리를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에 좌우된다. 한국 잠수함은 최대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상대방 잠수함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포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잠수함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동해, 남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일본은 공식적으로 소류급이라는 4,000톤 규모의 잠수함을 필두로 22척 체제를 운영한다. 핵잠수함은 없고 비핵잠수함만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시절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소야 해협에 2척,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 사이 스가루 해협에 2척, 대한 해협에 2척의 잠수함을 배치했었다. 잠수함대 사령관을 지낸 고바야시 제독은 미국 요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옛 소련 잠수함을 감시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해협에 각각 2척을 배치하는 전략을 토대로 교대, 정비 등을 고려해 16척 체제라는 잠수함 보유 전략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기에서 나아가 매년 한 척을 퇴역시키고 새로이 한 척을 건조하고 있다. 덕분에 잠수함 기술도 매년 발전해 함량이 평균 8년도 안 되는 첨단 잠수함으로 무장, 비핵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부터는 미국 요청으로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로 빠져나가는 두 곳의 길목에 모두 8척의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며 22척 체제로 변환됐다. 매년 한 척씩 퇴역시키지만 해체하지 않고 연습함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총 30척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면 서해와 인접한 중국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중국은 송급, 원급 등 비핵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진급을 합쳐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잠수함 전력 경쟁 치열.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휴양지로 잘 알려진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에 해저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물속으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미국 첩보 위성이 쉽게 탐지하지 못한다. 하이난 섬에서 900여 킬로미터 남단에 있는 난사군도에 잠수함을 내보내며 태평양 서쪽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한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미국의 제해권이 부딪히는 최전선이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걸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동원해 중국 잠수함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핵탄두를 탑재한 사정거리 8,000에서 12,000km의 SLBM을 장착한 진급 핵잠수함을 배치,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잠수함은 서해뿐 아니라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들락거리며 사실상 한반도 주변 해역을 중국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중국, 일본에 크게 뒤져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위태로워진다. 북중일이 견제하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 한국은 1200톤급 9척과 1800톤급 9척 등 18척 체제로 잠수함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안창호 함이 건조돼 시험 운행하고 있어 앞으로 3000톤급이 잠수함 전력의 주축이 된다. 퇴역할 잠수함을 고쳤으면 27척 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해군 관계자들은 현재의 디젤 잠수함이나 리튬이온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며 핵무기 장착 잠수함은 아니다.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해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필자는 물속에서 한 달간 숨어 있을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 잠수함을 일본 잠수함보다 발전시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반대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도 갖게 될 것이고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 관계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 잠수함 실력을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고백한다. 필자가 40에서 50년 뒤에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반론을 펴자 해군 측은 그 시간만큼 일본의 실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한다. 해군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원하는 까닭은 독도 방어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개월 정도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일본에 대한 잠수함 전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또 하나의 명분은 북한 때문이다. 북한은 크고 작은 잠수함 약 70척을 갖고 있고 SLBM을 시험 발사할 정도로 한국보다 경험이 앞서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 전력을 일거에 앞지르게 돼 북한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5,000에서 6,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파괴력이 5톤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함부로 한국에 대해 무력 행동을 하지 못해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된다. 한국의 강력한 최신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일본의 시선. 지난해 말 칼럼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신형 잠수함이 각국 해군의 주목을 받는 한편 그 리튬이라는 희귀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중국을 필두로 각국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논한 것. 이때의 칼럼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가열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한편 초고액이라고 하는 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리튬이온 전지는 정숙성과 출력을 양립시켜야 하는 잠수함의 동력원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배터리라고 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이 한국에서 곧 시작된다. KSS-3 배치2로 불리는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해군과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전략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 정권의 대북 유화 자세나 중국의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극도의 관계 악화 등 여러 상황이 고성능 잠수함을 건조하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격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안 지역의 활동이 한정된 소형 잠수함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산 잠수함을 개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첫 단계의 잠수함은 KSSI로 불리며 독일 호와르츠의 로케
독일 조선 사제의 209형 잠수함이었다. 한국 해군이 얻은 첫 209형 잠수함은 신라의 해군 제독으로서 당나라와 일본에도 이름을 떨친 영웅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장보 고급 잠수함으로 불린다. 둘째 단계 KSS-2로 불리는 잠수함도 역시 HDW사가 개발한 수출용 214형 AIP 잠수함으로 9척 모두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되고 2019년에 최종 9번째가 취역한다. 그리고 셋째 단계의 KSS-3는 20년 이상 걸쳐 쌓은 독일 잠수함 운용 및 보수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국산으로 건조하게 됐다. 총 3척 건조되는 KSS-3 배치원의 일본 함인 도산 안창호 AIP 잠수함이 2018년 9월에 진수했다. 참고로 안창호는 일제시대 때 저명한 독립운동가이며 도산은 안창호의 호이다. KSS-3 배치원은 각종 시험 항해를 거쳐서 2020년경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는 KSS-3 배치2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시 3척이 건조된다. 3척의 KSS-3 배치3는 원자력 잠수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원자력 잠수함의 소문은 몰라도 KSS-3 배치원은 AIP 잠수함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채용하고 있는 스털링 기관 방식 AIP와 다르다. KSS-3 배치2에서는 정숙성과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튬이온 전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잠수함의 정숙성을 추구하는 것은 비닉성과 정숙성이 생명인 잠수함 개발에는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의 KSS 프로그램에서 최첨단 기술의 리튬이온 전지 탑재형 개발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해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KSS-3가 갖추고 있는 전투 능력에 대해서이다. KSS-3 배치원에는 어뢰 발사관과 각종 미사일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한 잠수함인가? 잠수함이 탑재하는 어뢰나 대함 공격용 순항 미사일, 지상 목표 공격용 순항 미사일 등은 기본적으로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는 모두 VLS가 갖춰져 있다. 이 밖에 강력한 적직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의 공격원잠, 중국의 AIP 잠수함 등에는 순항 미사일 발사용 VLS를 장비하기도 했다. KSS-3 파크1의 VLS는 발사관 수가 6개와 비교적 적지만 그렇다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임에 변함이 없다. 현 시점에서 KSS-3 배치원에 탑재되는 크루즈 미사일은 현무 -3세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무 -3세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비행 거리가 1500km이며 황해와 동해 바닷속의 KSS-3 잠수함에서 북한 전역을 여유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도 충분히 사정권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전국토도 사정권 내에 포함된다. 대지 공격용 순항 미사일과 KSS-3에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 -2B 또는 현무 -2C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탄도미사일도 탑재된다고 한다. 비핵탄두라고 하지만 크루즈 미사일보다 짧은 시간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은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현무 -2B와 현무 -2C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0km와 800km이며 그것들의 탄도미사일로 한국 국내에서든 북한 전역을 공격 가능하다.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황해나 일본의 바닷속에서의 공격이라는 옵션이 더해져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바닷속으로부터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광역을 탄도미사일 공격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KSS-3는 고도의 성능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잠수함인 셈인데
그래서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갖추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도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 해군 상대라면 외양에서의 작전을 상정한 3,500톤이라는 대형 잠수함의 필요성은 낮다. 또 한국과 중국의 오늘의 관계 감안하면 한국 해군이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등의 잠수함을 전개하고 중국 해군에 대항한다는 작전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시 잠수함에 탑재한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로 중국에 반격하는 시나리오 등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 따라서는 서태평양에서 일본을 미사일 공격할 수 능력을 가진 강력한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